안녕하십니까. 공감사랑방 김경애입니다. 오늘은 종로의 공감사랑 카페로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예, 뵙겠습니다. 네네. 네. 네. 뭐 사실 오랜만은 아니네요. 제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토요일 날 네, 집에. 토요일 날 저기 세미나가 지난 토요일 세미나. 맞죠? 네. 예. 지난 목요일이었네요. 네네, 목요일 네네네. 세미나. 지난 목요일 날 종로 3가 그 피카디리 극장 6층에 이 세미나실에서 개헌에 관련된 이제 세미나를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벌써 그게 한 달쯤 됐나요? 우리 여기 MPK에서 그 개헌의 문제점에 대해서 MPK 세미나를 시작하신 지가 벌써 그만큼 됐는데 그만큼 지금 개헌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고 그죠? 그래서 여러 이제 국민 의식 교육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아주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이 개헌에 대한 세미나를 해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개헌 문제가 이제 역시 대두되었고 그 여러 문제점 중에서 이제 이번 개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개헌이 연방제 통일로 가는 즉 적화 통일이 되는 거겠죠. 그걸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뭐 자유민주주의에서 뭐 자유를 뺀 문제 또 어떤 걸 짚어주셨죠? 가장 큰 문제가 네, 지방분권이라는 이름 아래서 그 사실상 연방제 국가로의 그 국채 변경을 시도하는 거. 그다음에 뭐 그 그리고 양성평등에서 양자를 빼는 거, 또 광범위한 뭐 사회주의적인 경제조항, 토지공 개념이라든지 뭐 노동 어떤 조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경제 조항들. 그리고 뭐 자유를 빼고 뭐 사람 중심의 국민 대신 또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광범위하게 넣으려고 하다가 지금 약간 그거는 또 물러서서 조금만 넣겠다는 식으로 조금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서 약간 물러서게 된 것도 우리 우파 국민들이 강력하게 그죠? 이미 이제 많이 그 규탄을 하고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그나마 조금 축소를 됐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우파 국민들과 지식층들이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이제 요걸 막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일단 전제가 조금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거기까지.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특히 이 지방분권안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고 싶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투쟁해 가야 될까 한번 변호사님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지방분권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우선 지방분권 개헌의 앞에 서론격으로 개헌 자체에 대해서 간단히만 조금 짚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한사코 개헌을 하려고 할까?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그 어떤 그 한 조항이라도 바꾸어서 개헌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시대 구분이 생긴다는 것을 지적하고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87년 현행 헌법은 제9차 개정 헌법으로 그 전까지 40년간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그 1987년 후로 지금까지는 30년 넘어 개정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선진국은 그만큼 안정된 정치 환경에서는 빈번하게 헌법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불안정한 개발도상국들에서 헌법이 자주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꾸로 얘기해서 그러면은 지난 87년까지 40년에 걸쳐서 9번이 개헌이 됐다는 거는 그 정도로 그때는 이제 막 그 정착을 할 때까지 많은 불안정한 시스템이 있었다가 지금 이제 87년 헌법에서 이제 30년을 일단은 그래도 안정되게 운영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유지되었고 게다가 그 87년 헌법은 재헌 헌법 이래로 자유통일을 명확하게 지향하고 있는 헌법입니다. 그때 자유통일 지향 헌법.
네. 그래서 이때 헌법이 이게 그 헌법이 개헌이 네. 될 때 네. 이제 공화국의 차수가 그렇죠. 네, 네. 한다고 그래서 그러십니까? 이 1987년 헌법 때를 네. 제6공화국이라고 네. 우리가 흔히 부르고 1980년 때 제5공화국 네. 네, 그리고 유신 헌법 때 제4공화국 그렇죠. 그리고 5.16 때 제3공화국 네, 4.19 이후를 제2공화국 네. 네, 이런 식으로 시대 구분을 붙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 경우에 굉장히 30년 넘어 개헌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7공화국이라는 네. 시대 구분이 따라오게 네.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왜 바뀌었나 그때 그것이 묻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가.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촛불이란 이름을 앞에 집어넣지 않더라도 네. 일종의 촛불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네. 왜 30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헌법을 바꾸어야 했나? 그때 왜 7공화국이라는 게 새롭게 등장했나?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큼 잘못했고 그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잘못했고 네. 거기에 한거했던 촛불이라는 것이 옳았고 그래서 개헌이 됐다. 이것이 예, 기본적으로 깔고 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거 엄청난 네.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말해서 이 개헌을 통해서 네. 촛불 혁명을 네. 합리화하고 네. 정당화하는 네. 마지막 도장을 찍는 거나 네, 마찬가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 잘 하셨습니다. 네. 그 마지막 도장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의 네.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개헌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쪽에서는. 그리고 네. 그렇다고 촛불 때문에 개헌하자는 말을 못하니까 그렇죠. 거기서 굉장히 이 일종의 미끼처럼 찾아낸 것이 일종의 지방분권이라는 네, 예, 맞습니다. 놀라운 네. 네. 사실 촛불 그 난동 때 네. 지방분권과 네. 사회주의가 네. 네. 답이다라는 말은 그런 슬로건은 네.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네. 완전히 이제 성문화하겠다. 네. 네. 그러면서 촛불혁명을 완성하겠다. 네. 예, 정당화하겠다라는 그 무시무시한 음모 시도 저희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방분권 문제에서 가장 처음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 올바른 의미에서의 지방분권 네. 그리고 올바른 의미에서의 균형 발전 또 네. 지방의 어떤 삶의 질 고양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양식 있는 국민이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네. 문제는 그것이 헌법 개정의 문제인가 그리고 더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하고 있는 방식의 지방분권 내용의 헌법 개정 네. 문제인가. 네. 네, 그거는 굉장히 되짚어 봐야 돼요. 네. 사실상 이미 상당히 많은 이 우리가 지방자치 네. 지방분권이 네. 이루어졌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에 부분도 대해서. 있을 네. 테지만 그 현 근본적으로 제도에서. 근본적으로는 이 분권이라는 부분은 결국 글자 그대로 네. 힘의 분산을 뜻할 텐데요. 네, 예, 예. 힘의 분산의 반대는 힘의 집중일 겁니다. 네. 예. 그러면은 힘의 분산은 무조건 옳고 힘의 집중은 무조건 틀리다.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논리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 어떤 국가가 어떤 운영을 해감에 있어서 네. 때로는 집중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분산이 맞는 때도 있고 적절하게 그것을 균형 있게 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예, 무조건 분산되는 것만 옳다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해보면 별로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라는 네. 것을 알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당한 중앙 통제와 네. 그리고 또 권력 분산하는 네. 그게 조금 이제 수정 보완해 네. 가면서 발전시켜 가면 될 일이지 네. 이거를 위해서 헌법을 네. 개헌을 할 정도의 네. 일이 아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뭐 초과 삼관 네. 그죠? 네. 뭐 벼룩 잡기 네. 위해서 초과 삼관 태우는 네. 그 일과 마찬가지일 수가 예, 있다라는 두 거죠.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네.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벼룩을 잡기 위해서는 적절한 도구를 써야지 초과 그렇죠. 삼관을 태우면 되냐 하는 것처럼 네. 그 일종의 지방 분권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률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도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네. 좋은 법률들을 제정해서 네. 통제를 하면 그리고 그 행정부가
그 좋은 정책을 시행하면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근본적으로 기존의 헌법에 과연 어떤 조항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런 좋은 일종의 지방자치 형태가 못 되었느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적법 절차라는 조항 원리만 네. 잘 이해하고 실천했어도 그것은 충분히 네. 굉장히 그 힘의 분산이나 네. 네, 조화로운 발전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말 우리가 이 사태에 이르게 된 것 그 자체가 네, 네. 이 적법 절차라는 네, 것, 네, 그죠? 네. 적법 절차라는 것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네. 이 법치가 무너진 네. 이 사회가 되었기 네. 때문에 지금 네. 우리가 이 불법 사기 탄핵 네. 이 성사가 되었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완전히 나라가 네. 몰락하는 네. 이 지경까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자들이 네. 이자들이 네. 해서 죄송하지만 네. 어쨌든 이 촛불 난동을 합리화하는 이 네. 개헌까지 지금 밀어붙이려고 네. 하는데 이거는 공산주의의 네. 이 언어 그 혼란 네. 전술하고 아주 같아요, 그죠? 네. 네. 지방분권이라는 네. 아주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 네. 네. 균등하게 중앙과 네. 지방이 네. 균등하게 발전해야 된다라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네.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정치인들한테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죠. 네. 예, 지방분권이 정치인들에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을 용어 혼란 전술로 네. 그 현혹시키는 면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네. 기존 그 중앙 정치인, 지방 정치인들에게 네. 가지는 의미도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럴 것입니다. 네. 그걸 조금 나누어 보면은 네. 그 우선 그 용어 혼란 전술적인 측면부터 이야기하면 네. 그게 이름은 지방 분권인데 네. 내용상을 보면은 그냥 단순히 음. 어떤 그 자치가 강화된 형태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 거의 연방국가 수준의 모델로 간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연방국가로 바꾸자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지금 시행하자 하면은 네. 저항에 부딪힐 거라는 거죠. 쉽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우리는 지방분권 국가를 하자. 말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하는 것과 이게 무엇이 다르냐 네.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네. 실제로 행안부의 로드맵에 보면 그게 비슷하다고 써놓았습니다. 자기들이. 그리고 최근에 예. 그 어느 의원입니까? 예, 광주로 광주 알고 공화국? 있는데요. 예, 네. 예. 거기 민선시장에 이렇게 후보로 나서신 분이 포스터를 제작하면서 네. 예, 연방정부 첫 광주공화국 민선시장인가 이런 그러니까요. 구호로 그러니까 등장했는데 예. 이미 다 된 걸로 네. 이 전제하에 이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어서 이게 참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도 네. 이게 지방분권이라는 용어 네. 아래 사실상은 네. 연방국가 네. 예, 낮은 왜냐하면요, 단계의 조금만 더 들어가 네, 보면 네. 그 자치 입법권이라는 것이 자치법권. 예. 네. 조례를 음. 그 지금 네. 그 제정하고 있는 수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 예, 현재의 그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는 네. 중앙의 법률처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네.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것은 금지되어 있고 네네. 법률이나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조례는 그 한도 내에서 어떤 네. 내용을 정할 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헌법에 넣으려고 하는 지방 입법권, 네. 자치 입법권이라는 이름만에 넣는 것은 네. 지방의회가 그 지방에 한해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을 제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지방에 한해서 권리도 제한하고 의무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 진짜 그야말로 네. 지방 국가네요. 네, 그죠? 예, 그것을 예, 예. 지향하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국채가 연방 국가 형태로 바뀌는 것인데 이것이 제가 늘 지적하는 것처럼 단일 국가냐 연방 국가냐 하는 문제는 군주 국가냐 공화 국가냐 하는 문제처럼 헌법 교과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것은 근본적인 국채에 해당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으로서 허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네.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채를 변경하는 거는 네. 어느 나라이건 그러면 네. 우리 국가 자체를 그냥 네. 부정하는 근본적인 거죠?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개헌이 아니라 거의 그 나라를 새로 세우는 수준이 그렇죠.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국채를 변경하는 개헌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네. 헌법 파괴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면 이렇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해서 파면이 됐는데 네. 이런 자명한 헌법 네. 파괴 행위를 시도하는 거는 네. 당연히 탄핵, 이 퇴출감 아닙니까? 네. 저는 정말 네. 이걸 그대로 네. 이 국회의원들이 아무 말도 없이 네. 그냥 방치하고 방관하고 있다는 것 네. 그리고 또 김영철 이 우리 평양올림픽 만들었을 때 네. 이렇게 완전히 우리의 이적을 네. 주적을 이렇게 초대하고 그 대변인 노릇을 한 거를 그냥 놔두고 있다는 것, 이 국회에 정말 저는 분노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지방분권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를 지금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 여태까지 해오던 그 조례는 그냥 거기에 자체의 행정적인 그 차원에서, 지방에서 자치권을 갖는 거였는데,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는 완전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까지 법률로서 그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실상 국채를 변경하는 시도이다.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혀 국민들에게 그런 의식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제대로 인지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이제 그런 아까 또 두 번째 부분으로 이것이 중앙 정치인, 지방 정치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예, 정치인에게. 예. 국회의원 보좌관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마치 옛날에 봉건 영주와 비슷한데 자기도 국회의원이 되면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네, 그렇게. 그리고 옛날에 봉건 영주들이 그래서 봉건제 네네. 때 보면은 서로 싸우고 그 중에 이제 왕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마치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말을 들으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얘기죠. 공복이라고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예, 맞습니다. 예, 가까이서 본 사람들의 느낌은 뽑히고 나면 그 지방의 영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왕이 될 기회를 노리는. 그래서 그거는 스스로의 그 자화상을 아주 솔직하게 얘기한 거네요. 부정한. 그러니까 그 면에서 그렇죠? 살펴본다면 지방 정치인들은 왜 지방 분권이라는데 그렇게 열을 올리는가? 거기에 그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죠. 지금은 도지사라는 자리가 이런 부분이 독자적으로 지방 정부, 마치 무슨 공화국 그렇게 되면 도지사는 결국 대통령과 마찬가지의 성격을 띠게 되고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영주가 이제 우리가 영주를 모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동 단위의 영주도 모시고 구 단위의 영주도 모시고 참 그 새로운 상황으로 또 어느 틈에 모르는 채로 또 끌려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정말 그래서 저는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킬 때 제왕적인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지만 사실상 제왕적인 대통령이었으면 이렇게 그렇죠. 속절없이 탄핵이 당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건 폭군 그 의회 정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이 지방 분권을 시행하면은 이거는 여러 군주를 제왕을 모시게 되는 국회의원들을 모시게 되는 이런 끔찍한 국가 대참사가 벌어지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지금 이 지방 분권에 대한 거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집회 그 행진을 참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곳곳에 있는 그 대형 전광판에 지방 분권에 대한
권력을 나누어서 더 크게 쓰는 것입니다가 그거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지방분권을 엄청난 우리 새로운 유토피아가 다가오는 것과 같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게 정말 그날 제가 뭐라고 할까 굉장히 더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고 네.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말 이거는 다 끝난 게임 아닌가 그럴 정도로 좀 우려가 됐거든요.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국민들은 이 용어 전술에 혼란이 되어서 다 현혹되어 있고 네. 그리고 정치인들은 자기네들의 그 이권을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결코 이 분권을 속으로는 환영을 하지 절대적으로 치열하게 나서서 이렇게 반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이고요. 네. 그 가운데 이 주사파 이자들은 이 지방분권을 앞에 내세워서 딱 슬쩍 자유민주주의를 빼는 그런 만행을 자기들의 그 과업을 완수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좀 심히 우려되는데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우파 국민들이 어떻게 투쟁을 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 변호사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우리가 근본 자리로 돌아가서 여기에 어떤 그 진상을 깨닫고 또 심각하게 또 쏟는 것이죠. 이를테면 그 귀족 노조 문제가 많이 지적되는 것처럼 결국은 이 지방 분권 권력을 나눈다라는 미명하에 일반 사람들에게 권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나누자고 그 구호를 외쳤던 소위 귀족 노조 간부와 같은 사람들에게로 다시 또 새로운 권력이 가는 것이죠. 그 길을 또 쏘구면서 갈 것이냐. 그거를 이제 깨쳐야 하겠고 그렇다면 이 깨치는 게 너무 늦지 않겠냐. 우리가 그 깨치는 것만에 기대서 이걸 뚫고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 국회에서 일단 저지되는 것이 무척 중요한 것이죠. 일단 국회가 통과되고 나면 국민투표에서 이를 그 되돌려서 막기란 참으로 더 어려운 일이 되는데 뭐 교수님도 참 걱정이 많으시죠. 너무 많죠. 정말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저쪽에서 이렇게 밀어붙일 때는 나름 계획이 있을 텐데 그것이 크게 봐서는 첫 번째로는 일단 지방의 하부를 흔들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적으로 지방이 많으니까 지역구 지방의 하부를 흔들면 끌려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특히 지방에서는 어쨌든 더 권력을 가져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아주 좋은 당근이죠. 사실은 속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법치 질서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고 이 어떤 보통 사람들에게 이 지위가 올라간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다 중간에 농간하는 사람들에게로 힘이 이렇게 갈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데 그럼 어떻게 막을 거냐? 거기서 또 국회의원들을 이 약점을 잡아서 회유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당 차원에서는 정부 형태에 관해서 당신들 당의 말을 좀 수용할 테니까 우리들의 이 지방 분권이나 경제조항 문제를 또 뭐 5.18 헌법에 넣는 문제를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혹시 협상 카드처럼 그렇게 될까봐 또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협상이 늘 해오던 그 협상들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에 정말 걱정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라도 정황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원칙적으로 그게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정부 형태를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 자기들끼리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부 형태만으로는. 그런데 정부 형태 말고 다른 조항을 정부 형태하고 뒤섞어서 협상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국가의 근본 원리가 이게 협상이 될 수 없는데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신뢰가 없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 어떤 지역구 의원 네. 또 그 야당에 네. 대해서 이것이 정치적 어떤 흥정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네. 그러니까 그 국가의 국채를 규정하는 문제나 나라의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설정하는 문제, 또 국가 정신의 근본이나 규범을 설정하는 전문, 이런 문제는 그 자체로 옳으냐 그르냐를 네. 따져야 되지, 이걸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강하게 네.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교수님은 근데 주장해도 안 들을 거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탄핵, 저는 이제 네.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자진하라고 막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이제 일단 탄핵이라는 차라리 이 법의 테두리로 일부러 끌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다 말도 안 되는 재판이라도 그래도 끝까지 그래도 하는 거는 다 해봤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믿었던 그 사법부도 이게 안 됐단 말이죠. 재판으로서는 이게 헌법재판은 뭐 정치재판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재판부에서 그래도 법치가 남아있겠지 하고 믿고 끝까지 믿고 투쟁을 했지만 전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탄핵을 밀어붙인 이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이게 지금 이게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타협 대상이고 네. 무책임한 일이고 네. 그걸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네. 지금 과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한테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조금 사실은 제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한 가지 이 국회의원들이 얼마 전에 제가 국회의원 어느 한 야당 국회의원인데요. 직접 들은 얘기가 국회의원은 돈과 표가 있는 곳에 간다. 네. 딱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국회의원을 불러오는 곳은 본인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솔직한 건 좋으나 참 역시 실망스럽고 우리 나라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결국 그 결과가 우리 촛불 이게 성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남은 거 우리 한 달 동안 치열하게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이 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태극기 이 국민들이 진짜 사실상으로 촛불을 내란을 일으킨 이자들보다 월등히 많은 수입니다. 우리 태극기 국민들이 지금 곳곳으로 사분 오열돼서 우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만큼은 정말 모두 모여서 강력하게 이 국회의원들에게 이 표심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 부분이 강력한 국민 어떤 저항 운동으로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어떤 전선 자체가 국회의원들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게 누누이 정치적 흥정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 뒤에는 무엇이 있냐면 결국 이 헌법 전문 그리고 그 국가의 정체성 그 다음에 국가의 기본적인 경제 질서 이런 것을 둘러싸고 전선이 나뉘었다라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문제로 전선이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대한민국 체제 수호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냐 아니냐로 전선이 나뉘는데 거기서 어떤 정치적 이권이나 이런 득실을 계산해서 저쪽 편에 가면 이제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그것만큼은 이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우리들이 지금은 자리도 없고 맨손일 뿐이지만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제는 정말 결별할 거다. 그 강을 이 전선에서 저쪽 편에 가버린다면 그건 이제는 결별이라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된다. 자기들의 선택이
이제는 그런 성격을 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좀 경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진짜 탄핵이라는 만국 서곡으로 시작이 된 이 사태가 지금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이 지금 입법, 사법,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 국가를 지금 이끌어가고 사실상 이끌어가고 있는 네. 사람들인데 이제 확실한 처절한 이별곡을 지금 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국회의원들 국회에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이 뜨거운 표심을 잘 읽고 정말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의무를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곳곳으로 사분오열돼서 지금 서로 또 적이다 아니다 같은 지금 뭐 배신자다 아니다 지금 이렇게 서로 총을 겨누고 계신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한 곳으로 뜻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촛불을 든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한 곳에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 겁 많은 오로지 돈과 표를 따라가는 국회의원들이 이 망국의 길로 이렇게 접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태극기 국민들밖에 우리의 희망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이 마지막 이 개헌 말도 안 되는 망국적인 개헌 정말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개헌 투표까지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야겠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 네. 정말 이러한 시기에 우리 작년에 탄핵 처음 시절부터 나오면서 네. 우리 변호사님과 함께 이렇게 이 투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중심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저희 의식을 이렇게 일깨워 주시고 거기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저희를 길을 안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이 마지막 이 개헌을 막을 수 있도록 네. 또 많이 활동해 주시고 같이 힘을 합쳐서 네. 우리 투쟁에 나갈 수 있도록 같이 선봉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